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독서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사회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문을 읽어보기 전에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독서 공부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긴 지문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은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문단별로 여기 1문단, 2문단, 문단 구분할 줄 알죠? 이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지문 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한다면요. 이거 문제 풀 때, 여기 문제 풀 때,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나? 하고 다시 와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이거 10분 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독서 지문도 풀 수 있고 문학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 시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문단도 핵심 내용 파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이 맥락과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문단에선 이런 내용을 했는데 2문단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럼 3문단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읽다가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요, 정의의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또는 이제 대상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뭐 나열을 해주고 있는지, 인과를 해주고 있는지, 분석 분류를 해주고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비교와 대조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독서 지문을 얼마나 많이 풀어봤겠어요. 근데 지문에 비교와 대조가 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지문이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인과, 과정, 시간의 흐름에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개를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순서가 있는 문장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라, 체크를 하자, 알아두자라는 건데요. 순서라는 건요, 이제 꼭 과정, 첫 번째는 요렇습니다. 두 번째는 요렇고요. 세 번째에서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요. 인과도 어떻게 보면 순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원인이 발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것도 원인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순서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순서고요. 이거 말고도 어떠한 조건, 결과도 순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순서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목적도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은 달려야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말이죠. 순서가 있는 문장도 출제 포인트예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와 대조,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문장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바로 한번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자,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측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손해보험은 뭐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선생님은 보통 정의 내려줄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봅시다.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얘도 순서가 있는 말이죠. 첫
첫 번째,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야지 보험 가입자 측에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다. 그쵸?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죠. 순서가 있는 말들은요, 앞에 게 선행이 되어야지 두 번째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그 맥락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라는 게 바로 교통사고, 화재, 도난과 같은 거겠구나. 지금 보험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구나까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교통사고, 화재, 도난 같은 게 나오면 오케이, 이건 보험사고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그럼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에 대한 개념이죠. 끝! 2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 자를 보험자라고 한다라고 뭐 해주고 있어요? 정의 내려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지문에서는요, 특히나 보험과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손해보험이 이루어지려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피보험자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조건이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말이 나오면 집중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지금 보니까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에다가 지금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친절하게요. 지금 보험의 목적이란 무엇이고요. 피보험 이익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한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요만큼이나 썼어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이게 바로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겠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한답니다. 우리 아까 보험사고는 이런 교통사고, 화재, 도난과 같은 거였는데 이것의 대상이 바로 보험 목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뭐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지금 보니까 손해의 전제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이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경제상의 이익이, 보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답니다. 보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일어나야지만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해요. 자,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면 100원을 잃는데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는요, 보통 예를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령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도 예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그러니까 보험 사고고 이게 바로 어떠한 손해인 거죠. 이것에 이제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100원을 잃는데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래요. 그쵸? 보험 사고, 그러니까 손해의 전제로서 이 보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경제상의 이익, 이 시가 100원의 주택이 바로 피보험 이익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면, 자, 지금 여기서는요, 전개 방식을 가정의 방식을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가정의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는 말이죠. 1번이 발생하면 2번의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1문단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문단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얘도 사용했고요. 가정의 방식도 사용했어요.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도 바로 조건이 될 텐데요. 자, 봅시다.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하나, 둘, 셋, 넷, 뭐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거겠고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요건인가? 첫 번째,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피보험 이익이 안 된대요.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왜?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은 뭔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거잖아. 이거 뭐 경제적 가치로 산정할 수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조건은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합시다. 뭐뭐 되어 있거나 적어도라는 것은 3번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게 3-1번이라면 3-2번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번, 2번은 1번, 2번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고 3번은 요거 아니면 뒤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피보험 이익의 조건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오케이, 여기서는 뭐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자, 실손보상 원칙이란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뭐예요? 정의죠. 나 이제 정의는 안 찾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손보상 원칙이라는 것은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이 만에 집중을 합니다. 이 보조사 만에 집중을 하는데, 왜냐면 이 만은 오로지 얘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낚시 문제 내기 딱 좋아요. 문제에서는 뭐 발생한 손해 플러스 다른 것도 보상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근데 이런 낚시 문제 내기 딱 좋은 게 바로 이 보도사 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독서 지문을 읽을 때도. 자, 근데요, 따라서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의 별표를 쳐볼까요? 선생님은요, 또 독서 지문을 풀 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이런 뭐 따라서나 그러나 하지만 즉 이런 말들 있죠. 이러한 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런 표지 나오면은 나는 그냥 항상 별표 쳐놔요. 눈에 띄라고. 특히나 이 그러나는 거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 뒤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표지 나올 때 좀 집중을 해주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은요,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한대요. 자, 딱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거죠. 그 이상을 보상하게 된다면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많은 역할을 한답니다. 얘의 역할은 첫 번째,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는다. 두 번째, 보험 범죄를 방지한다. 됐죠? 자, 다시 또 흐름을 살펴보자면 손해보험 개념 이야기해주고 있고 피보험자의 조건 이야기해주고 있고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고 있고 이번에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오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오문단 맞나? 하나, 둘, 셋, 넷. 오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오문단을 보니까 A가 표시가 되어 있고 A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 반드시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죠. 선생님이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아니 스포도 아니지.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듣기 전에 미리 다 풀어왔었어야지. 그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요 A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비교와 대조. 아까 언제 얘기했어? 내가 비교와 대조. 여기서 얘기했었죠. 비교와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A 부분은요. 약간 독서 지문의 비교와 대조의 표본이에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딱 보니까 보험 가액은 무엇인데요. 이와 달리 보험 금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와 달리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잖아.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이 말 말고도 뭐 반면이나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러한 표지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 하나 설명해주고 이와 달리 얘는 이거다라고 설명해준다는 거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반드시 차이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보통 이러한 패턴으로 등장을 할 때는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차이점이 뭔가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보험가액이라는 건요.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래요. 뒤에 설명이 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자가 우리 보험자 뭐였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회사겠죠.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래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동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또 이득금지 원칙, 우리 뭐였어요? 이득금지 원칙?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득금지 원칙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답니다. 오케이. 보험가액은 법률상 최고 한도에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된다. 기준이 된다. 근데 한번 봅시다.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이 바로 보험금액이래요.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그러니까 얘는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이 법으로 정해진 건 법으로 정해진 거고 우리가 실제로 약정한 금액이 바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이 바로 보험 금액이랍니다. 보험 금액은요, 당사자가 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래요. 오케이. 자, 차이점 하나 찾았어요. 얘는 변동될 수 있는데 얘는 변경하지 않는다. 자, 차이점을 더 살펴보자면 보험가액은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 보험 금액은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최고 한도액이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 본문과 상관없는 딴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법 지문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항상 이런 패턴도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패턴이냐면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실제로는 요렇게 해요 라는 패턴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제 약정에서는 요렇게 정했어요 라는 거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보험금 다시 읽어볼게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을 할 때
때요.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래요. 자, 우리가 계약했을 때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은 보험 금액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금인 거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래요. 항상 최고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뭐예요?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답니다. 선생님 아까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만 좋아한다라고 했죠. 보험 금액은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 갖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은 최고만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금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볼게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약정할 때는 다를 수 있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금액이 초과하는 거 더 큰 거죠. 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바로 보험 가액인데 법으로 정해진 걸 초과했어요. 그때 초과보험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시가 100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 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이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초과보험이라는 게 보험 금액이 더 큰 거잖아요. 보험 금액이 200원. 그럼 이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보험 가액이 되겠죠. 선생님은 좀 이렇게 수학 푸는 것처럼 푸는 편이에요. 얘랑 좀 연결하고 대입시키고 막 이렇게 풀려고 하는 편인데 자 근데 맞잖아.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는 건 200원이랑 100원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200원은 보험 금액이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이 바로 보험 가액이겠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죠. 자,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했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은 내가 시가 100원짜리 상당의 건물을 잃었으면은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만큼만 보상해줘야지 그 이상 보상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의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험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는데 보험 감액이 감소한 경우처럼이라는 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같다라는 건데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을 계약한 경우는 우리가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가 나온다라는 건 그 기점으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랍니다. 어떻게 반대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는요.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초과보험을 가입하려고 가입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초과보험이 된 건데 만약에 의도한 경우라면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긴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했는데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하여 그 계약을 전부 다 무효로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비교와 대조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초과보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얘는 의도하지 않았고 얘는 의도했다. 그래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자, 볼게요.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중복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보험은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 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충족시킨 다음에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대요. 자, 순서가 있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요 조건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초과가 되는 상황이 중복보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각각의 보험은 이 계약을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 각각의 보험은요,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되고 보험 기간도 공통이어야 된대요. 자, 조건이 더 추가됐네요. 목적이 같아야 되고 기간도 같아야 한다. 됐죠? 자,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언급된 초과보험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유사하게 라는 말을 통해서. 너무 땡큐죠. 근데 어떤 게 유사하냐면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대요. 우리 초과보험도 여기 단순한 초과보험과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그러니까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았냐로 나눴는데 얘도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요,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무효로 한대요. 똑같네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도 무효로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단순한 중복보험,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중복보험이 됐을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각 보험자가,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있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돈을 주는 이 보험자가요,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이 된답니다. 우리 중복보험 자체가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도 체결할 수 있고 B랑도 체결할 수 있고 C랑도 체결했을 경우에 초과한다면 중복보험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진대요. 근데 보상액은 보험 금액으로 제한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네요. 보험가액 100원인 건물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계약했답니다. 자, 지금 그럼 보험 금액의 총 합계가 200원이기 때문에 중복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요, 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100원, 60원, 4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요. 근데 만약에 100%의 손실을 입으면 100원만 손해를 받은 거니까 1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율에 따라서 50원, 30원, 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맥락 정리해보자면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랑 보험자라는 게 있는데 그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금액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네, 다 기억 못해요. 선생님도 이거 한번 쭉 읽고 문제 풀라고 하면 기억 못해서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 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잊지 않고 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메모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글을 선택한 이유고 더 알고 싶은 거고 나발이고 그냥 내용 일치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냐 없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정답은 바로 4번이죠. 네, 이건 조금 쉬웠을 거예요. 초과보험이 어떤 경우인지 여기 바로 나오죠. 초과보험. 그리고 실손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기에 대놓고 실손보상 원칙은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험자, 피보험자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 일기장과 관련해서 나왔었잖아요.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대요. 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자, 21번 볼게요.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지금 보니까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오케이. 인정 요건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우리 뭐라 그랬어? 3-1번 또는 3-2번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켜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만 확정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보조사 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요. 여기 옆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여기 어디 나와 있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자,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필수 조건이었어. 그럼 없으면 줄 수 없지. 자, 3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요.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중복보험의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였어요. 이걸 다 충족시켜야 중복보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3번도 맞는 선지. 자,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뭐랬어요? 자, 경제상의 이익이다. 이게 피보험 이익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2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되게 쉬워요. 2번입니다. 지금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데 설명을 반대로 했어요. 자, 보험 가액이 변동될 수 있고요. 보험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볼게요. 보험금은요.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라는데 당연하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개념 자체가 최고 한도액이었어요. 이거를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 3번 보험 가액은 보험 금액 액수가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자, 보험 가액은 객관적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쵸? 보험 가액은 말이 너무 헷갈려요. 보험 가액은 지금 보니까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인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보험 금액은 이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한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맞는 선지. 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 금액을 약정해놨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최고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얘는 단지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23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인데요. 자, 갑은 시가 1,000만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아까요. 시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 여기 시가라는 말이 나오면 보험 가액으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우리가 보험 가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보험 가액. 자, 근데 지금 당시 X에 대하여 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금액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도 가입하고요. B와는 4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지금 어때? 보험 가액과 이 보험 금액의 합계가 같으니까 그쵸? 똑같죠? 1,000만 원 똑같아서 뭐 중복보험도 아니고 초과보험도 아니에요. 뭐 초과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서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이래요. 지금 시가가 800만 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험 금액의 합계는 1,000만 원이었으니 초과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다 모두 갑 본인이고요. 계약일도 같고요. 보험 기간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딱 요 이야기죠.
보험의 목적도 같고 기간도 같고 한 명의 피보험자가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같고 같은 건물로 한 것도 맞고 동일한 보험 사고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한 중복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엔 아니었어. 근데 시세가 800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단순한 중복보험 맞나? 단순한 중복보험. 자, 볼게요. 2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가와 나는요 보험의 목적과 보험 사고가 동일하답니다. 자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이 건물이죠. 그리고 보험 사고 화재 보험 똑같잖아요. 그리고 보험자는 서로 다르대요. 그쵸? 지금 보니까 보험사 A, 보험사 B 이렇게 해서 보험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이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 가입과 일치하지 않겠군. 자, 그쵸. 지금 뭐뭐와 달리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는요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보험 가입과 일치하지 않게 됐습니다. 2번도 맞는 선지. 3번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무효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쵸? 왜? 자, 무효가 되려면요, 의도해야 돼요. 내가 중복보험을 의도해야 되는데, 얘는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야, 무슨 건물 시세가 하락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무효되면 얼마나 서럽겠니? 자, 3번 맞는 선지.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요, 보상을 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손해보험은 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는 거잖아. 4번 맞는 선지. 자, 5번이 바로 그럼 정답이 되겠는데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중복보험이 아닌 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군. 자, 우리 이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초과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있잖아. 지금 나만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만 가입을 한 거거든요. 암만 시세가 이제 800만 원으로 떨어져도요. 400만 원은 800만 원보다 작아요. 그래서 초과보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4번 볼게요. 자, 건물 X의 화재가 일어나서 50%의 손실이 발생했대요. 우리 아까 지금 건물이 8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50%의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건 40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의 값은 보험사 A와 B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A는 우리 얼마짜리 가입했어? 600만 원짜리 가입했었죠. 근데 지금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그러니까 중복보험이니까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600만 원, B는 400만 원이니까 6대 4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00만 원에 6대 60%면 얼마냐? 240만 원이고 그리고 B는 4의 비율이니까 16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수학은 할 수 있죠? 네, 저도 뼛속까지 문과인 저도 이 정도 수학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나올 거고요. 네, 여기서 끝입니다.